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소식을 부산 시민의 합리적인 시선으로 전해드리는 체인지 부산 5월 둘째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부산참여연대 양민석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정치장 이성환입니다. 자, 드디어 위드 훈이가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댓글로 우리도 너네랑 같이 갈 생각이 없다.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계속 자, 같이 가고 계시던데. 이번 주도 확실하게 위드 훈이와 한동훈과 결별할 수 있는 방송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신이 좀 많긴 한데 5분 이내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그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 캠프 개소식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토요일. 토요일 아닙니까? 그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난장판을 만든 주인공은 장동혁 당대표랑 조경태 의원이었는데요. 와, 박형준 시장 후보까지 와, 눈에 막 도끼를 품고 막 삿대질을 해대면서 선거 끝날 때까지 내부 정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하지만 부산의 그 개소식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오페라 하우스 네.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네, 내년에 개관하는데 개관이 이제 7월에 개관 기념 공연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115억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5번 공연하는 거고요. 어느 극장에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국립 오페라 극장이자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는데 어제 그래서 관련 음악인들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바로 30분 전에 또 찬성하는 음악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이거 왜 했습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부산이 돈이 이리 많습니까? 자, 근데 5번에 115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왔던 요 오페라 연합회 회장님 말씀은 1년에 오페라단에 지급된 돈이 1억이래요. 부산시 오페라단에. 예, 오페라단에 이제 연합회에 지원돼서 공연을 하게 해주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반대할 때 시민사회가 무슨 우려가 있었냐면 음악 마피아 집단이 있다. 우리 이제 초대 요 오페라단 단장이 오페라하우스 장이 될 누군지는 아시겠죠. 정씨 일가. 그 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오페라 등 음악 생태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특히 외국에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된다. 이 대강극장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고 뽕피두 그다음에 뭐 스페인 음악 축제 등에 이어서 박형준 시장은 물론 지금 사퇴는 했지만 박형준 전 시장과 부산시가 보이는 사대주의 문화정책 외국의 권위에 기대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주 천박한 그런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 뽕피두 분간에 이어서 박형준 시장이 싸놓고 간 똥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전체 시장을 좀 바꿔가지고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되더라도 이 공연이 좀 막아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 아직 협약 전이기 때문에 막으면 됩니다. 예. 세 번째 LCT 이야기를 저희가 매번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LCT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CT 상가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거기 임차해서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번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고요. 특히 이영복 씨는 들어보셨죠? 원래 요 LCT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전의 인물들과 함께 LCT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요 피해 상인들의 주장 피해 소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배임, 횡령, 탈세 등으로 2천억 가량의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여기에 박형준 우리 후보님은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LCT에 살고 있는 박형준 시장. 참. 자, 네 번째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지 훼손 관련돼서 박상현 처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중간중간 뜨문뜨문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바쁘셔서. 3월 26일부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농성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지금 농성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지원하는 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뜨문뜨문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면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합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모잠자리라고 하는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정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답사를 가니까는 거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저대교 예정지에 있는 삼락공원 일대 그리고 언공대교 예정지의 맥도생토공원 일대에 무양장에서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환경청이 약속을 했는데 전혀 협의상 이행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확인했고요. 계속해서 따졌는데 이분들이 약속은 했지만은 그 공사장 바로 앞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변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변명을 계속해서 어제 직접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공사 현장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계속해서 공사 계속하고. 대모잠자리의 가치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대모잠자리라고 하면 그냥 잠자리 그냥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잠자리 한 명. 한 마리 때문에 이거 멈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국제적으로도 이게 위급 등급이야. 그래서 IUCN 또 국제 자연 보존 연맹에서 지급한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이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 2등급으로 지정한 종이라서 특히 낙동강 하구에만 존재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존재는 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자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다른 곳에 여기가 파괴되면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종이라서요. 뭐 어찌됐든 환경영향 평가 할 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종인데 근데 이걸 관리할 주체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4가지 대안 노선을 환경부가 제시했는데 그거 안을 받으면 되는데 부산시가 그 안을 안 받고 원래 안대로 강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신 4가지 전해드렸고요. 메인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진짜 엄청난 매일매일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3일날, 일요일날 올렸잖아요. 그리고 4일날, 월요일날 부산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한동훈이 2등으로 넘버 3에서 넘버 2가 되는 기현상을 보이다가 5일날 SBS에서 똑같이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다시 한동훈은 넘버 3로. 근데 둘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예. 되게 중요합니다. 영화 넘버 3에 보면 한석규가 젓가락 집어던지면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뭐 이러잖아요. 지금 박민식이 5월 5일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넘버 2는 박민식, 넘버 3는 한동훈입니다. 어제 발표된 JTBC 여론조사 결과도 26대 25로 그렇죠. 지금 아주 치열한 넘버 2, 넘버 3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강력한 3등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JTBC 여론조사는 53%가 박민식을 지지하고 41%가 한동훈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산 MBC의 여론조사 결과가 손 터는 오빠 하정우를 잠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부산 MBC 여론조사가 말이 많았는데 이미 짚어드린 게 그 각종 언론에서 짚었잖아요. 첫 번째 정당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 두 번째 유선 비율을 15.7%로 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론조사는 정당명을 빼고 했는데 보도를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부산 MBC가 조사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5.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인 인구층이 많은 북구의 인구 구조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유선 조사를 15.7%를 넣은 것은 이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MBC가 그러면 한동훈에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중우를 도와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MBC 열심히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할 어제부터 발표된 그 한동훈 선거 캠프의 후원회장의 정양근
전 안기부 1차장 그리고 명예선대위원장의 서명수 예. 와 용감하죠. 네. 국회의원을 탈당하고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부분과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부산 MBC 여론조사에 보면 한동훈이 1위인 하정우와 0.8%밖에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그 덕천 1, 2, 3동에 노인 인구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유선 조사가 집중된 거 아니냐. T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넘버 2가 일단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북구 갑에 있는 노인 인구의 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안 혹은 고문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던 정영근조차도 데리고 와서라도 북구갑에 있는 노인분들의 표심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부산 특히 북구갑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똥오줌 구 모터에서 정은근과 손잡은 한동훈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북구갑에 있는 노인분들을 폄하하는 계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지금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정은근 전 의장은 후원회장으로 앉혔는데 이게 고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 후보의 발언이 더 웃겨요.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과거의 그런 문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감싸려고 하는. 그럼 고문을 해도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에서 인정받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지만은 인정받았으면 국회의원 출마했죠. 왜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동훈이 노인도 물론 무시하는 거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정영근 씨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의 정서 그다음에 북구의 정서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할 때도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자기와 정영건 그 후원회장의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정영근 그 전 의원이 작년 11월에 자유헌정 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랑 그 대담하는 걸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한동훈 후보를 조롱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권남용 정도를 한 거 가지고 당대표라고 하는 한동훈이 미쳐 날뛰는 거 자기는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그 내용을 보면 부정선거도 동의하는 것처럼 정영근 전 의원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랑 전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좀 근데 어떻게 드리고요. 후원회장이 됐죠?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어른들의 보수를 지지하는 노인 그러니까 어른들의 한 표가 서로 중요하니까. 비판했던데 다시 또 어느 상황이 되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합리적 보수란 단어는 당분간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넘버 2가 되는 게 중요한데 넘버 2가 넘버 돼야 2가 돼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넘버 2가 돼야 어쨌든 박민식 후보랑 단일화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일화 할까요? 네. 자, 그래서 또 우리 그 국민의힘은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인간말종 장해찬이 이 여론조사가 뒤집힌 걸 보고는 인간말종 장애찬. 이거는 뭐 그거는 이미, 원래 통용되는 용어인가 예, 보네요. 문화일보 논설 주간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 꼴등이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 떨더니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온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완주해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 건지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무소속의 서러움을 자기가 너무 잘 알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쪽이 다 그 양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언급 안 해줘서 또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세 후보들이 모두 선거 사무실을 만들었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 일요일 날다 개소식을 합니다. 자, 원래 처음 제일 먼저 선거 개소식 그 소식을 알린 건 한동훈 후보였어요. 일요일 오후 2시에 덕천동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한다. 이랬더니 5일 날 공천을 받은 박민식이 바로 같은 날 한동훈 후보 선거 개소식에 가는 사람 잡아내겠다고 같은 시간에 박민식 후보 선거 사무실은 숙동역에서 가까운 쪽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갔다 하겠네요. 자, 사람들은. 장동혁, 그 송원석, 나경원, 안철수 등판. 근데 박형준 시장이 원래는 박민식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가는 걸로 결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당인데 왜 안 가지?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안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국회의원 개소식이 안 간다는 거 지금 누가 될지 모르니까 눈치를 본다 이 말이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산의 17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반 이상은 후보 단일화해야 하정우 후보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박민식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 갔다가는 또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아니면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꼼수를 썼어요. 9일 날 오후 아마 2시나 3시쯤 될 것 같은데 구포시장에서 출정식을 합니다. 야외 출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해 과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자, 한동훈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가면 징계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잖아요. 그런데 뭐 개의치 않고 다 참석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9일 날부터 와서 아마 그 대대적인 출정식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대대적인 또 북구가 뜨겁네요. 전국적으로 핫해졌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예. 세상에 구포초등학교까지 유명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6일 날 전재수 후보하고 시장 후보하고 하정우 의원 후보가 공동으로 이제 부산 AI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5일 날 박민식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정우 후보 보고 북구 호소인 그래서 북구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허위 사실로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일 날 하정우 의원이 답답하다. 예. 뭐 본 것 같아요. 무슨 그죠?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상구로 편입이 된 건 95년부터고 네, 그 얘기 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건 북구가 찍힌 94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관위가 북구 사람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아니 북구에 항만이 없는데 무슨 항만 AI 뭐 이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항만에만 항만 산업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AI가 꼭 항만에 항만만 붙어만 관련- 있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북구를 그럼 도대체 반도체는 어디 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변을 잘했으니까 유튜브 찾아보시면 명쾌하게 기자회견하는 모습 둘 다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다 초딩 수준이에요. 박민식도 한동훈 후보도 물어보는 지금 질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넘버 2가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넘버 2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집착. 우리 영화 제목은 뭐예요? 넘버 3 아니에요? 넘버 3. 넘버 3인데 넘버 3가 지금 넘버 2하고 지금 치열하게 재떨이 던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자도 한번 예견을 해보세요. 누가 될지. 뭐를요? 누가 넘버 2가 될 것 같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넘버 1은 뭐 누가 될 거라 생각하고 아니, 누구라고 뭐 메이드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고 네. 넘버 2는 누가 될 거? 박입니까? 한입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여론조사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 지금 계속 넘버 2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높더라고요. 그 아까 그 JTBC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박민식을 53% 한동훈을 41% 지지하는 것에서 이런 승패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 쪽을 공략할지 그게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병순이 정영근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근데 서병수 전 시장은 참 알쏭달쏭하네요. 이거 예, 여기 지금 왜 붙었는지. 박민식 후보 캠프하고 예. 지금 한동훈 캠프하고 파묘하고 지금 서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자들 싸움이라서. 아 제가 박형준 시장 두 번을 겪으면서 그래도 서병수 시장이 낫다 이런 말을 한 사람으로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 같이 전국적으로 지금 핫해진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이래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네요.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자, 5월 둘째 주 부산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뜨거울 주말을 지내고요. 다음 주 셋째 주 부산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